마운틴 듀는 1940년대 후반 미국 테네시주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깊은 탄산음료입니다. 1964년 펩시에 인수된 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유명한 음료인 만큼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고 이상한 이유로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0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로널드 볼은 자판기에서 마운틴 듀 캔을 사서 마셨는데 역겨움을 느껴 뱉어냈고 남은 음료를 확인해보니 작은 쥐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에 볼 씨는 제조업체인 펩시코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혹시나 이물질이 섞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회사 측은 그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는 그 근거로 한 달 이상 마운틴 듀에 담근 쥐는 녹아서 젤리 같은 형태만 남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캔을 따기 전에 쥐는 형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볼 씨는 제작된 지 74일 된 캔을 마셨기 때문에 만일 쥐가 들어가 있더라도 형체를 알 수 없어야 하는데 당시 볼 씨가 보내온 쥐에는 뼈와 내장기관, 연골까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쥐 해부와 실험을 맡았던 수의사 로렌스 맥길도 일리노이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 부분에 대해 회사 측과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맥길은 진술서에서 마운틴 듀에 4에서 7일 정도 담근 쥐라면 뼈에서 칼슘이 모두 빠져나오고 내장 구조는 파열되며 30일이 지나면 꼬리 일부분만 남기고 모든 구조가 사라진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명백히 볼 씨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더 큰 이미지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쥐도 녹여버리는 음료를 마시기가 꺼려진다는 반응을 보여 회사가 자사 제품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론들도 제조 과정 중에 쥐가 들어갈 수 없음을 증명했을지는 몰라도 마운틴 듀가 쥐도 녹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의적 소비자인 블랙 컨슈머에 대해 정당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회사만 치명타를 입어 승자 없는 싸움이 되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마운틴 듀가 쥐까지 녹일 정도인 이유는 콜라보다 탄산은 적지만 산성이 매우 강한 음료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바로 시트르산 때문입니다. 시트르산은 다른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과일산보다 더 산성이 강하고 칼슘과 매우 잘 결합하기 때문에 치아의 에나멜층을 침식시킵니다. 2004년 미국 메릴랜드대 치대 안소니 본 프라운호퍼 명예교수는 사람의 어금니를 마운틴 듀와 콜라에 각각 2주간 담그는 실험을 했는데 2주 뒤 콜라에 담갔던 어금니는 에나멜층이 1% 정도 녹은 반면 마운틴 듀에 담갔던 어금니는 에나멜층이 약 6%가량 없어졌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마운틴 듀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주 에팔레차 산맥 일대의 빈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쿠폰을 타가는데 이때 물보다 값이 싼 마운틴 듀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층들의 치아 상태가 매우 나빠 치과 의사들은 이들을 마운틴 듀 마우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위는 마운틴 듀보다 더 강한 산성의 소화액을 분비하기 때문에 건강한 소화기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탄산음료로 인해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마실 때 음료수를 입안에 오래 머무르고 있지 말 것과 마신 뒤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말고 입안을 물로 헹군 뒤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전설의 교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